왜 어떤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볼까? 사람은 허용된 만큼 행동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만 유독 다르게 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가려서 하면서 나에게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은 조심스럽게 하면서 나에게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깁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반복됩니다. 그 패턴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조용히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저러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그리고 그 생각이 더 깊어지면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뭔가 만만해 보이는 걸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유독 나를 만만하게 볼까요? 그리고 그것은 내 탓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천천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관계의 혼란.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모임에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만 유독 편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사람이 나에게는 아무 말이나 합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래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 말들이 크게 나쁜 말은 아닌데 왠지 기분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색을 하지 못합니다. 괜히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그 자리를 그냥 넘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해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어줍니다. 한 번쯤 도와주는 건 괜찮으니까. 그런데 그 부탁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됩니다. 어느 순간 그 부탁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절하면 오히려 내가 미안한 사람이 되는 구조. 그래서 또 들어줍니다. 속으로는 불편한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거절을 못할까?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되는 걸까?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나는 조금씩 지쳐간다는 것. 그 불균형이 쌓이는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2부, 왜 사람은 누군가를 만만하게 볼까? 사람이 누군가를 만만하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첫 번째 이유, 거절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사람은 상대의 반응을 통해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명확하게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관계의 범위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했을 때 항상 들어주는 사람,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 불편한 말을 해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구나. 나쁜 의도가 없어도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허용된 만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처음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들어줍니다. 다음에 또 부탁합니다. 또 들어줍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 동료는 당신이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부탁도 당연하게 해옵니다. 그 동료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한 번도 다른 신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항상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양보는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항상 한쪽만 양보하는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항상 먼저 양보하는 패턴이 굳어지면 상대는 그 양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모임 장소를 정할 때 항상 내가 맞추고, 의견이 부딪히면 항상 내가 물러서고, 일정을 조율할 때 항상 상대의 편의에 맞추고, 처음에는 배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그 관계의 규칙이 됩니다. 내가 맞추는 것이 당연한 관계. 그 규칙이 한번 만들어지면 나중에 바꾸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맞추지 않으면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됐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이런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뒤집어 보면 그것은 예전의 나, 항상 맞춰주던 나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유,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 때문입니다. 갈등이 불편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갈등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피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자신을 희생하는 방향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불편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서 그냥 웃고 넘깁니다. 무리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거절하면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서 억지로 들어줍니다. 의견이 다릅니다. 내 의견을 말하면 다툼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상대의 의견을 따릅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라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상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불편해도 말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싫어도 그냥 맞춰주는구나. 그 인식이 만만하게 보는 출발점이 됩니다. 네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이해심 많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 그 바람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참고 맞추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표현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거절하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우리를 계속 참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충돌할 때 우리는 종종 전자를 선택해 왔습니다. 그 선택이 오래 쌓이면 상대는 나를 어떻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
나의 경계를 상대가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경계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괜찮고 저것은 괜찮지 않다는 나만의 기준. 그 기준이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상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표현하지 않고 싫어도 드러내지 않고 그 침묵이 상대에게는 다른 의미로 읽힙니다.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괜찮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내 안에서는 분명히 불편한데 겉으로는 아무 표정이 없으니 상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됩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나는 혼자 쌓여가면서 3부 우리가 그 관계를 오래 참는 이유.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우리가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심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 생각이 참 많은 것을 막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나서 그 감정이 맞는지 틀린지를 스스로 검증하려 합니다. 혹시 내가 그 말을 잘못 받아들인 건 아닐까? 혹시 상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그 의심이 커지면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으니 말하지 않는 것, 말하지 않으니 상대는 모르는 것, 모르니 계속하는 것. 이 순환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좋게 보려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도 나쁜 의도는 없을 거야. 이 생각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가 나쁜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상대의 의도가 좋았어도 내가 상처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그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도를 이해하는 것과 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솔직한 이유일 겁니다. 이 관계가 불편해도 완전히 잃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 거리를 두면 관계가 끝날 것 같은 두려움. 오래된 관계일수록, 가족 관계일수록 그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조금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지. 하지만 그 참음이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참음은 참음을 부릅니다. 처음에 참았던 것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서 더 나아간 것을 또 참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4부 중요한 깨달음. 여기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허용된 만큼 행동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스스로 알아서 나를 존중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채고 내가 불편해하는 것을 알아서 고쳐주고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배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진짜로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표정을 짓지 않으면, 내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면 상대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존중은 상대가 알아서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나 자신에게 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선언이 아닙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탁이 불편할 때 한 번쯤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좀 불편했어요. 이 말 한마디가 관계의 기준을 조금씩 바꿉니다. 상대에게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에게도 불편한 것이 있구나. 그 인식이 생기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계속 참고 있다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경험으로 관계를 배우는 것, 내 행동에 대한 상대의 반응을 통해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는 것이 쌓일수록 상대에게는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을 바꾸는 것, 그것이 관계를 바꾸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5부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에서 나의 기준을 강하게 세우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피곤한 삶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모든 관계가 같은 무게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오래되어도 편안하고 어떤 관계는 오래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무거운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오래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참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 관계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생깁니다. 그 피로감이 쌓이면 나중에는 그 관계가 좋은 면이 있어도 전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조금씩 조율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기준을 존중합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표현했을 때 그게 뭐가 불편해라고 무시하는 관계와 그랬구나, 앞으로 조심할게라고 받아들이는 관계는 완전히 다른 관계입니다. 그 차이가 장기적으로 어떤 관계가 남는지를 결정합니다. 나의 기준을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그것을 계속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6부 그렇다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대부분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보다 더 실질적인 변화는 내가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들어줬던 부탁을 한 번쯤 지금은 어렵다고 말해보는 것.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겼던 불편한 말에 그 말은 좀 불편했어요 라고 한마디 해보는 것. 예전에는 항상 내가 먼저 맞췄던 것을 한 번쯤 상대가 맞추기를 기다려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관계의 균형을 조금씩 바꿉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지나고 나면 관계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관계라면 그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그랬던 거구나. 몰랐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준을 말했는데도 여전히 무시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균형이 없었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관계가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알아온 누군가, 자주 보는 누군가, 아니면 이미 마음에서 정리가 된 누군가, 어떤 얼굴이 떠올랐든 그것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가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 이야기를 혼자 담아두느라 지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관계를 바꾸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을 바꾸는 것. 아주 조금씩, 천천히. 그 시작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것에 한번 솔직하게 반응해 보는 것. 그 한 번이 당신과 그 관계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그렇게 대우받는 것을 허용해 왔을 뿐입니다. 그 허용을 이제 조금씩 거두어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와서 바꾸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래된 관계인데 갑자기 달라지면 어색하지 않을까? 그 걱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언하듯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금씩입니다. 예전에는 10번 중 10번 모두 들어줬다면 이번에는 한 번쯤 이번에는 어렵겠다고 해보는 것. 예전에는 불편해도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잠깐 멈추고 조용히 한마디 해보는 것. 그 작은 차이가 상대에게 새로운 신호가 됩니다. 이 사람이 조금 달라졌구나. 그 신호가 쌓이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내가 달라져도 상대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 자체가 답입니다. 내가 기준을 세웠는데도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애초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였던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상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그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관계를 붙들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경험이 쌓이면 어떤 관계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관계인지,
어떤 관계가 그냥 익숙함으로 유지되는 관계인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 알미, 이제 당신 안에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그 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만하게 보인다는 것이 당신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다는 뜻입니다. 배려심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갈등보다 조화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의 방향을 이제 조금 자신 쪽으로도 돌려도 된다는 겁니다. 남을 배려했던 것처럼 자신도 배려해도 됩니다. 남의 감정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도 소중히 여겨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릇으로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담아줄 수 없듯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불편했던 그 순간들, 억지로 웃었던 그 자리들, 혼자 돌아오는 길에 되새겼던 그 장면들, 그 감각들이 모두 맞았습니다. 다만 그 감각을 믿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오래 미루어 왔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감각을 다시 믿는 작은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